MCBS 제2라디오입니다. YHAH 얼마 전 걸스데이 해리 양이 한 광고를 통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TV나 인터넷을 좀 하시면 아실만한 일일 텐데 바로 알바몬이 내놓은 알바가 갑이다 라는 광고 때문이었습니다. 제목만 보면 언뜻 자극적으로 보이나 내용을 보면 법을 지키라는 아주 최소한의 내용, 말하자면 최저시급과 야간수당, 인격모독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딘가에서 많이 보던 현상처럼 달을 보라고 가리키니 보라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을 극딜하며 알바가 왜 갑질이라고 그래? 라고 전국의 꼴값 사장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덕분에 전국의 알바생들은 집에서 편하게 알바 살생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하나 더 들자면 극딜을 시전한 사장분들이 네티즌들의 피해 반사를 막고 자초하는 것을 본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노영고동부. 내가 이렇게 씹혔잖아요. 아까 내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죄송합니다. MC 발음이 저보다 더 고져서 문제군요. 다시 이어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하나 더 들자면 극딜을 시전한 사장분들이 네티즌들의 피해 반사를 막고 자초하는 것을 본 고용노동부에선 자신들이 하지 못한 일을 대신해줬다며 해리안과 소속사 대표, 광고주 대표, 광고 기획 대표에게 감사표를 주었습니다. 아니, 법전을 읽어준 것만으로 상을 주다니. 그럼 알바의 실태를 까발리면 훈장이라도 주는 건가? 반색을 하며 기획한 방송 MCBS 제2라디오 너는 이미 듣고 있다.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전국에 퍼진 문창가 여러분, 혹은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에 있으면서 만연한 봄의 날씨를 썩히고 계시는 문창가 여러분, 2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책임 프로듀서 및 제2라디오 MC를 맡고 있는 박진우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게 된 바 깊이 사과드립니다. 빠른 준비를 하려 했으나 생각한 범위 내에서의 차가운 반응과 학교 행사에 의한 본의 아니게 방송이 늦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주 분량을 압축해서 퀄리티 있는 방송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냥 평소처럼 후주근한 방송이 될 겁니다. 그냥 고깝게 들어주시고 악플이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왔겠습니다. 광고. 멀티플 문화 접변 방송 너는 이미 듣고 있다는 여러분의 지극한 관심과 문예창작학과 1, 2학번 박초롱씨가 기부한 시집 5권에 의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페이스북, 클럽, 메일을 통해 댓글과 사연을 남겨주시면 문화상품권과 기부받은 5권의 시집 중 하나를 랜덤으로 보내드립니다. 메일 주소는 monchanг001 즉 문창 001로 @gmail.com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메일로는 여러분의 좋게 된 사연과 방송의 피드백, 후원 문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MCBS 제2라디오입니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앞서 오프닝을 따는데 세상에 MC인 제가 2번이나 실수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말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라임덕 아닌가요? 라임덕? 노영고동부. 뭔 말이 이렇게 나와? 그냥 말하면 그냥 쭉쭉 말하는데 진짜 글을 너무 못 읽어. 세상에. 많이 아프죠? 어디 아파 보이셔서. 네, 입이 많이 아파요, 제가. 계속 풀었는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 이게.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다들 광고를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알바몬에서 광고가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한 극딜을 맞으면서 많은 이슈가 됐어요. 사실 그냥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었나요? 맞죠. 이거 그냥 최저시급 주라는 얘긴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퍼져있는 전국의 사장분들이 발끈을 하면서 참을 수가 없다. 아주 그냥 극딜을 날리는 바람에 많은 사건이 터지고 게다가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나오네. 노영고동부. 고용노동부에서 아주 지극한 관심을
가진 덕분에 상장까지 주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희도 관심 있게 본 바 우리 문제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그렇죠.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엄청난 보스들이 많이 산재해 있구나. 그래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 알바 지옥의 보스는 사장몬입니다. 멀티플 문화 접경 방송. 너는 이미 듣고 있다. 오늘의 이야기. 학생 경제학 알바 지옥의 보스는 사장몬. 여러분들 대학생활 하면서 굉장히 많이 알바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쵸? 예. 저도 이런 생각을 한 게 전 고등학교부터 알바를 했었어요. 고등학교도 해줘요? 오 하는 것 같지만은 생각보다 청소년 고용에 관한 게 따로 법률이 또 제정이 돼 있어요. 찾아보면 있습니다. 찾기가 힘드신 분은 인터넷에 보면은 법률에 대해서 쭉 정리한 국가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뒤에 저희가 법률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알려드릴 거지만은 여기에도 나와 있고 이런 거 너무 찾기 힘들다. 법률은 너무 힘들다. 이런 사람들은 알바몬에 들어가시면 다 이게 나와 있어요. 알바몬. 고객센터 딱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따로 안내가 쭉 돼 있어가지고 알바 관련 법률 해가지고 저도 거기서 참고한 게 좀 있거든요. 거기에 청소년 여러분들 여기 듣진 않겠지만 혹시 자신의 자녀분이나 있습니다. 여기서 있어요. 이모님 있잖아요. 이모님. 자신의 자제분이나 이모님. 아니면 자기 동생이 알바를 하고 싶다. 근데 뭐 법을 모르겠다 하면은 깔쌈하게 거기서 한번 보시고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알아야 될 게 이 청소년들은 할 수 있는 알바가 정해져 있어요. PC방도 안 되고요. 술 관련된 거 전혀 안 되고요. 새벽에 일하는 거 전혀 안 되고. 새벽에 안 돼요? 새벽에 일하는 거 전혀 안 됩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누구시죠? 노동부 특별자문위원. 네. 우리 상임 노동부 특별자문위원 김재덕 씨가 왔습니다. 사실 저분이 오늘 아주 좋게 된 사연들을 많이 풀 건데 너무 늦었어요. 사과 멘트 하셔야죠. 왜 늦고 그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많이 늦었습니다. 뭐 궁금하진 않지만 네. 아무튼 기침만 뱉지 않기를. 네. 아무튼 어디까지 했더라? 네가 와가지고 닭국해. 법률 얘기하다가 청소년 편의점은 안 된다. 편의점은 된다. 마이크 잘안 들려. 그거는 이따가 제가 알아보고 제대로 대답을 해주든가 아니면은 우리 유미짱이 열심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유미짱이 누구예요? 몰라요? 방송 안 들으셨어요? 유미짱 그분이요? 네. 저 그분 목소리 참 마음에 들어요.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유미짱이 열심히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어줍잖게 따라하지 마세요. 기분 나쁩니다. 그래도 일단 불렀으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이 일하지 못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및 게임 제공업, 복권 및 기타 사행행위업, 유흥주점, 비디오, 소극장업소, 청소년실을 제외한 노래방, 유동물 영업장, 만화 대여업, 운전조종업, 소각, 도살업, 무도장, 퇴폐업소 등 간단히 정리하면 성인 출입업소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칠 대부분의 장소가 금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해보세요. 아무튼 청소년은 대충 알아서 찾아보시고 우리가 할 거는 막상 우리가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 이야기, 알바하는 대학생들. 일단은 저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거는 저희가 원해서 한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집안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서 일을 안 해도 됐지만은 개인적으로 글에 도움이 될까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 건 있어요. 돈도 약간 필요하기도 했었고. 근데 4년이 아니죠. 저는 6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바 별 도움은 안 돼요. 그래. 경험은 사치다. 있으면 굉장히 나 이런 거 했어 하지만 글을 못 쓰면 그냥 말짱 도루묵이에요. 결국에는 실력이에요. 실력. 맞아. 실력이에요. 그쵸. 그래서 결국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본 바 결국에는 돈이다. 그럴 거예요. 이게 어떤 분들은 저 같은 분들은 그냥 용돈 벌이해서 할 생각을 하신 분도 있었겠고 혹은
집안의 사정이 좀 어려워서 자기가 학비를 벌고자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제 주위에도 아예 주객이 전도돼서 한 학기를 듣기 위해서 1년을 쉬고 그 학비를 벌어서 그 다음에 다시 학교를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분은 7년을 다니셨죠. 여자분이셨는데 그만두기에는 이미 정신이 차렸을 때 이미 3학년 2학기라서 그만두지도 못하고 돈은 벌써 학교에 한 3천만 원 기부를 한 것 같고 떠날 수가 없다. 참을 수가 없어서 열심히 다니시고 졸업을 작년에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알바가 뭐 돈도 있지만 뭐 혹시 다른 이유로 알바를 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 알바란 게 그렇게 돈이 필요해서도 있지만 사람을 보고 싶어서 간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도 약간 경험 그런 거죠? 알바할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편한 거랑 그리고 일하는 거리랑 그리고 사람들을 보고 들어간다는 말이 제일 많아요. 사람이 엄청 중요하죠. 네. 진짜. 그래서 알바 공고 면접 날에도 사람이 몇 명인지를 적어주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사람 있는 거 그러니까 6명이 있다는 거 말하는 거 자체가 이 일은 힘들다 안 힘들다가 구분되기도 하거든요. 가게 사진을 봤는데 알바생 6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게 일이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범위에 비해서. 네, 범위에 비해서 알바생 수가 적으면은 아니면 가게는 작은데 알바생 수가 많다 이러면은 복지도 좋은 가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바생들이 잘 안 나가고 그렇죠. 일하기에도 좀 더 편리하고 시간 활용하기에도 좀 더 편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솔직히 알바하는 입장으로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인연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거 좀 바라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인연이요? 여러 가지 인연이 있을 수도 있죠. 진짜 평생 모실 형을 만나다던가 아니면은 진짜 너무 이뻐서 마음에 드는 여자친구 만날 수도 있고. 연예인도 만났다면서요? 네, 연예인도 만났죠. 연예인도? 이분 네. 한이의 누구? 한이래. 한이 그룹이 아니라 EXID의 EXID의 혜린이라고 아. 아이돌 데뷔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돌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저한테 연예인이라고 말했었는데 저는 그게 어떻게 알았어요? 같이 알바를 했어요. 알바를. 네. 그래서 제가 일을 그때 좀 당시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거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얘기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얘기하셨어요. 그분에 있었던 일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둘이 많이 친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 행사 때 이렇게 오셨다는 그분? 아니요. 그분 또 다른 거? 네, 그분. 아니요, 다른 분이에요, 그분. 그래요? 누군진 모르겠지만 네, 이분이랑 친분 있는 분은 안 왔어요. 그래요? 네. 괜히 알았네 그러면. 네. 뭔 소용이야? 지금은 연락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핸드폰이 없는 관계로. 그렇지. 딱히 좋은 인연은 아니었네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키비는 알고 있어. 보면은 서로 인사하고 안부 묻는 사이 정도? 진짜요? 본 적이 없는데요. TV에서 보면 안녕 혜린. 본론으로 이러고. 저도 아까 전에 이 사람 얘기하니까 따지고 보면 저도 제대하고 나서 바로 일을 구했던 게 어쩌다 보니까 바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안 형이 굉장히 착한 호구들이었어요. 얼마나 호구였으면은 일 같은 거 할 때 다 챙겨주고 그 다음에 제가 1년 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는데 그 형들이랑 같이 갔다 왔어요. 그 알바 인연으로 거기 호주 가가지고 그래서 많이 의지가 됐죠. 물론 거기서 완전 호구처럼 열심히 일하고 왔지만은 그 형들이 있었기에 진짜 갔다 올 수 있었고 뭐 상 받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왜 이렇게 네, 감사 인사를. 저도 알바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말에 알바를 시작했는데 2년이 맨 처음에 2년을 바라고 들어가진 않았어요. 근데 들어가서 2년을 만나는 거죠. 그 사장님도 되게 괜찮으시고 그래서 내가 일이 힘들어도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 2년 때문에 그만두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학교 다니냐고 그만두는데 아직까지도 사장님하고 연락하고 가끔씩 찾아뵈고 또 사장님도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그래요. 대박이다. 네. 그래가지고 2년을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알바 가서 확실히 어떤 사이가 그렇게 다 똑같겠지만 2년을 만나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확률적일 수 있겠지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죠. 알바하면서 특히 뭐 우리 때는 따로 모임 같은 거를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뭐 산악회 들어가서 할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버스 가면은 거기에 막 여기 월봉산 막 루트 해가지고 하루에 점심 코스 막 다 나와 있고 막 있지만은 우리가 가긴 좀 그러니까 결국에 인연이 있는 거는 그쪽이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2014년에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00몇 명에 대한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서 알바를 했을 경우에 서로 인연이 닿아서 커플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가장 많은가라고 했는데 홀서빙이 세상에 70%나. 그러니까. 그쵸. 만날 의지가 일도 되는 그리고 많고, 또 만날 일도 많고.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면서 네. 또 말하고 또 쉴 때 바로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같아요. 아주 기분 나쁜. 그 다음이 영화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영화관. 영화관 좋다. 아 영화관. 영화관 좋다. 영화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제가 콜드스톤 일할 때인데 네. 별명이 알바상이 많다 보니까 사랑의 콜드스톤이었어요. 그렇게 많아요? 스콘이 뭔가요? 아이스크림 CJ에서 만든 철판에 아이스크림 비비는 가게인데요. 뭐 작년 축제에서 본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알바가 끝나고 회식도 있고 오. 따로 만나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같은 공간에 같이서 일을 하면은 마음이 뭐 와 닿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랑이 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솔직하게 말해서 예. 알바 솔직히 2년 만들려고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부가적인 거죠. 첫 번째 순위는 일단 돈이다. 돈이. 예. 돈을 벌면서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일석이조의 시간을 그쵸. 갖는 게 알바인데 네. 무조건 돈을 벌려고 하는데 이 알바몬은 최저시급만 달라. 네. 최저시급도 아닌 이 안 주는 이 보스 최종 보스 사장분들이 있으니까 네. 그걸 홍보하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알바몬이 지금까지 계속 좋은 얘기만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네. 진행해야죠 이제. 그렇죠. 이제 진행해야죠. 자, 이런 많은 얘기를 한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참여를 했는가 이런 걸 알바를 하게 된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이쯤에서 객관적인 자료가 좀 나와줘야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자료를 모아본 바 좀 잘 정리되는 게 있어서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대학생 알바생 랜덤으로 해가지고 남녀 다 섞여서 4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한테 리서치를 한 결과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딱 있네요. 아주 제목도 똑같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문이 있었어요. 거기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게 69%로 용돈 및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죠. 그쵸. 그 다음이 17%로 원하는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것도 좀 크다고 봐요. 같은 용돈 같은 건데 가끔 이런 거 있어. 내가 뭐 이런 거 되게 사고 싶었어. 자기 취미 생활. 근데 이게 좀 너무 비싸. 그럴 경우는 나 한 달 일해서 그냥 벌면 되지 하면서 사는 사람이 좀 있어. 근데 생각보다 많네요. 그 다음에는 저처럼 처음에 들어서 사회 경험을 하고 싶어서 했던 사람이 12%. 그 다음에는 그냥 여가 활동처럼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했던 사람이 2%. 정말 일하는 거 좋아하나 봐요. 어떻게 시간이 그러니까요. 남는다고. 시간 때우려고 와 대단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이렇게 알아본 바 객관적인 자료에서도 우리의 경험에서도 혹시 대학생활 하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돈도 용돈이지만은 아무래도 생활비 플러스 학업비를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게다가 어떤 자료를 내놓더라도 50% 이상 넘어가는 과반수의 이견은 굉장히 무시할 수 없는 큰 이견이에요. 이게 그 사회의 대세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텐데 이런 사회적 문제는 나중에 언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단은 우리가 알바를 할 수밖에 없다. 사회가 요망 요꼴이라 가지고 그래서 알바를 웬만하면 다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알바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요? 저. 하면 모르니까 제가 세드리면 1, 2, 3, 4가 하고 있습니다. 4명이 하고 있네요. 네 예. 명. 6명 중에 4명. 예. 그럼 비율이 거의 비슷하네요. 네. 대단한 사람들. 어떻게 주말이라도 쪼개서 맞아.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바를 많이 해봤는데 이번만 지금 한 게 아니라 예전 과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 한번 실사를 하고 포함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이야기, 알바의 실태와 실례. 알바를 다니면서 굉장히 즐거운 경험만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웬만하면 사람하고 치이면은 시간이 많을수록 그렇죠. 나쁜 일만 있을 경우가 많아요. 맞죠. 해외에 많은 클론 연구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쥐를 통해서 연구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실험에서 얻은 거는 동족 살해하는 그 비율이 클론을 복제했을 때가 굉장히 크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약간 풍문처럼 도는 도플갱어하고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해하고 싶고
내가 거기서 올리원이 되고 싶은 음. 그런 마음 때문인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해친다 이런 게 쥐를 통해서 실험을 밝혀졌어요. 사람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로 따지고 보면은 결국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어도 싸우게 되고 싫으면 싫다고 싸우고 맞아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뭉쳐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알바를 하면 할수록 싸운 경험밖에 기억이 안 나는. 머릿속에 좋은 기억은 솔직히 많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월급 들어오는 기억이 좋은 기억. 맞아, 진짜. 통장에 그 맞아요, 입금 이거 딱 숫자. 주식회사 영부 에너지 딱 찍혔을 때 그 느낌. 그렇죠. 그냥 결국에는 뭐 돈이 최고죠. 맞아요. 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좋게 된 경험을 하나 먼저 풀어볼까 하는데 안 좋게 된 경험이요? 좋게 된. 그러니까 좋게 된. 같이 된? 가족. 뭔 소리야? 내가 기껏 단어로 만들어줬는데. 제가 잖아. 최근에도 제가 오래 하던 알바를 그만두고 다른 가게로 옮겼거든요. 예. 근데 이게 진짜 사람이 있고 같이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같이 맞춰주는 사람이 저랑 안 맞거나 아니면은 행동을 좀 저랑 안 맞게 계속 한다면요, 이게 진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일을 할 때에도 집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제 파트너도 여자분이신데 네. 학교를 중퇴하셨대요. 그래서 그래서 일을 옛날부터 오래 하신 분인데 그래도 막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존대를 안 쓰고 막 반말 쓰고 그리고 자기는 몰래 막 사장님 몰래 일 안 하고. 그런 사람 있죠. 짬을 믿고서. 네, 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솔직히 저는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근데 저는 지금 일을 배우는 중이라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소갈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하는 가장 짜증나는 말이 있죠. 맞아요.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너 왜 열심히 일 안 하냐? 이런 소리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받죠. 어쩔 수 없이. 그리고 하는 말이 당해보지도 않고서 맞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한 번쯤 네가 이런 것도 경험을 해봐야지. 나중에 실력이 늘고 한다. 나는 이랬다 옛날엔. 딱 너 견습 시절엔 이랬다 난. 야 나의 왕년에는. 그쵸. 나는 아주 그냥 양쪽에다가 5개씩 들고서 맞아요. 휙 날리면은 뭐 요리랑 비료처럼 다 날라오고 그랬다. 왜 비교를 하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무튼 좋은 인연 되시기 바랍니다. 그 파트너분이랑.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너무 힘들어요. 저 삶이 힘들어요. 삶이. 저는 요즘 주유소 알바를 하는데 그 새벽 6시부터 12시까지 이제 오후 12시 정오까지 6시간을 일하는데 차가 7대가 온 거예요. 그럼 6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50분마다 한 대씩. 예, 그렇죠. 거의 야. 1시간에 한 대, 50분에 한 대. 근데 시급이 좀 짜요. 5,000원. 그래서 만족을 하신다는. 근데 제가 고객님의 말씀. 책 읽는 시간이 있으니까 책 읽으면서 돈을 버는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좋습니다. 저희 주유소 영부 에너지 짱! 아까 그 영부 에너지가 그 영부 에너지가 주식회사 영부 에너지 다 드러나잖아 이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아주 착취를 하시는 영부 에너지 사장님 감사합니다. 호갱 놓치지 마시고 오래오래 영존하시기를 바라는 거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 그니까요. 그러니까요. 칭찬하고. 거의 도서관 수준이에요. 도서관 가세요 그러면. 돈을 못 벌잖아요. 독서실 좋아요. 독서실 독서실은 당신이 더 아주 좋게 될 수가 있어. 40만 원만 받고 계속 공부를 할 수 있어. 끌리죠? 조금 끌리는 호갱 본능이 막 여기서 빠람빠람하고 막. 그런데 또 알바에 대한 만족도가 꼭 최저임금에 달린 건 아니더라고요. 저도 편의점 알바를 했었는데 야간 알바를 했어요. 작년 여름방학 때. 그때도 저도 5,000원 받고 일했거든요. 야간인데 야간 원래 1.5배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1시간 일하고 딱 물건 들어올 때만 1시간만 일하고 그 다음에 한 9시간? 8시간에서 9시간 가량을 게임만 했어요. 문명이라는 게임을. 네. 그러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내가 5,000원을 받는데도 만족도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호구 한 명 추가요? 호구 한 명 추가요? 근데 나중에는 5,500원으로 올랐어요. 오를 예정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 3년 일한 분도 5,000원 받고 일하시거든요. 그래도 둘 다 최저임금이 안 되네요. 아니 그러고도 오르지도 않아요? 네, 오르지도 않아요. 지금 4년째 동결이래요. 원유값은 딴 오르는데 곳을 구하시지. 지금 한 달새 기름값은 200원이 올랐는데 리터당. 그러니까. 지금 법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분이네요. 그분이 바로.
근데 그분을 모셔야 됐네. 만족하시네요. 여기. 장그래법이 도입되지도 않았는데 3년에 내리 일하시고 3년을 일하시고 법적 보장도 못 받고. 역시 호갱 밑에 호갱이 생긴다. 명언이 또 여기서 생기네. 내리호갱이네. 내리호갱.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무래도 시장 논리가 좀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렇죠. 이게 되게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해서 이제 경제학에서는 별로 쓰이지도 않는 그 취급이 별로 안 할 정도의 아주 기초적인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이건 모두들 알 거예요. 수요가 높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공급도 같이 늘어나는데 그거하고 맞아가는 그 선이 있어요. 그 적정선이. 그러면 이 적정선에 맞아서 그 시장 가격이 형성이 되는 법인데 아시다시피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쳐 흐르면은 가격은 어떻게 된다? 떨어졌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최저 시급에 맞춰서 돈은 어느 정도 받는다고 쳐요. 이건 수도권에 좀 한정되긴 한데 그 돈은 받지만은 아쉽게도 사람도 마치 물건이냐, 사람의 질도 같이 떨어지는 게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서 또 등장해 주시는 우리 상임 노동부 특별자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일단 알바 면접 공고가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보통 알바 면접 보러 가죠. 그럼 옛날 같은 경우에는 가봐도 페이지가 한 2, 3페이지 있고 바로 다음날 연락을 준다던가 아니면은 당일날 연락을 준다고 말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면접 보러 가도 일단 면접 보는 페이지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네. 하는 말 맨날 있으세요. 요즘 방학이라 사람이 많이 비나? 이런 소리 무조건 다 하세요. 네. 그런 것처럼 요즘에 알바 구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면접에 와도 그쵸. 웬만큼 경력직이 아니더라 강렬한 인사를 주지 못하면은 뭐 다음에 연락 주겠다 이러고 연락 안 온 경우가 많거든요. 와, 요즘은 면접에도 그렇게 면접 자기 PR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네. 제가 일을 구할 때는 지역적 특색이 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가 강서구에 사는데 강서구는 약간 문화적 변제예요. 김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마곡지구가 개발되긴 하지만은 이쪽으로 우리 집을 기준해서 1km를 왼쪽으로 가면은 농촌에서 은난 냄새가 아주 폴폴 나요. 장난 아니야. 근데 거기서 안쪽으로 1km 가면은 그쪽엔 또 목동이 있어요. 다 오할 정도로 알아요, 목동은. 근데 목동은 양천구란 거. 아무튼 그 목동 덕분에 그쪽은 활달해요. 그래서 이 양쪽에 껴있기 때문에 농촌을 바라는 그런 좀 사람들, 부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서울에서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거로 생각해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주거 인구 비율로 하면은 재작년, 제가 기억한 게 재작년밖에 없지만은 재작년 비율로 봤을 땐 서울에 있는 구 중에 두 번째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예요. 도시가 아니고 구죠. 그래가지고 일을 구하면 웬만한 서는 가면은 안녕하세요 하고서 시간 비세요? 예, 시간 됩니다. 내일 오세요 하고 바로 되는. 아닙니다. MC의 입담이 떨어져서 설명을 제대로 못해 의아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 추가 설명을 드립니다. 강서구는 인구 밀도가 높고 주거지역이 넓은 것과 동시에 나름 서울이라는 특성 때문에 곳곳에 고정 상권을 노린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박 MC 말처럼 단순히 인구만 많다고 채용이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아주 얘가 딱 갔는데 싹수가 노랗다 너무. 그런 게 있잖아. 딱 들어갔는데 인상부터가. 네, 다행히 제가 볼이 넘쳐 흐르도록 동글동글한 덕분에 어른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어서 한 번도 까이진 않았다. 근데 그것도 그거대로 좀 문제가 있네요. 제 얼굴이요? 아니요. 너무하잖아 그거. 그게 아니고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냥 예. 잘못 그냥. 그쵸. 그거는 좀 더 보죠 당연히. 그래? 사람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냥 거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기가 나름 술 이런 데도 많이 있고 해가지고 괜찮아요. 그런 거. 하지만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사람이 넘쳐오른다는 게 예. 워낙 쉬운 알바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쵸. 힘든 알바는 기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편의점 같은 알바는 되게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편의점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데 편의점이 쉽지 않아요. 편의점 안 쉬워. 나는 전화를 2번 했는데 진짜요? 좀 이따 전화 드릴게요 하고 한 5일 뒤에 까였어. 네, 편의점이 구하기 어려워요. 쉬운 일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편의점 야간은 아닌데 주간 같은 경우는 남자를 잘 안 뽑아요.
그리고선 거기도 약간의 시장 논리가 여자만 뽑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뭐 아이스크림 가게? 베라. 베스킨라빈스. 베스킨라빈스. 진짜 여자만 여자만 뽑고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그 파리바게트. 계열사들이 여자만 뽑아요. 이거 역차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대신 남자만 할 수 있는 알바들도 있죠. 맞아, 주유소나 막 그런 거. 주유소나 물류 이런 거 네, 말이에요. 편의점 야간 물류 아르바이트 그다음에 서빙 노가다 막 이런 서빙, 것들 고기 서빙 불판 닦고 힘쓰는 거 이런 그쵸. 거. 거 남자들이 할 수밖에 그래서 없죠. 근데 그래도 제가 어떻게 편의점 주간을 구했어요. 예. 그런데 거의 여가피더라고요. 예. 여자를 왜 안 뽑는지 아는 게 예. 일단 많지, 취객들이 엄청 진짜. 많고 노숙자들 엄청 많고 여자가 할 수 없는 일이더라고요. 음.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구분이. 아, 그쵸. 이게 상대하는데 확실히 체력적으로 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제가 좀 여기에 여성분이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껄끄러웠지만은 그 시장 논리가 작용된다는 게 사실은 그게 인식에서 바탕이 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인식이 사람이 술을 먹으면 극대화가 돼서 주변에 여자가 있다 하면은 저건 나의 적이다. 아주 극딜을 하면서 달려들으면서 네가 어떻게 일도 못하면서 여자인 주제에 하면서 막 달려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술 먹으면. 술집에 특히. 그쵸. 맞아요. 그리고 아주 그냥 보이지 않는 애덤 스미스의 그 손들이 아주 시장 경제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 양반들이 뒤로 아주 손을 막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꺼리게 된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술을 파는 것 아니면은 좀 여자들이 좀 깊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좀 잘 쓰지 않으려고도 하고 그렇죠. 좀 씁쓸한 경우네요. 그리고 아까 말하다 거 이 인격 모독 이게 해리 양 광고에서도 나왔는데 해리 양은 하기 싫으면은 딴 데를 구해서 가세요 하는 이런 광고를 했어요. 여기서 유미짱이 광고를 넣어주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알바 여러분, 알바를 무시하는 사장님께는 앞치마를 풀러 똘똘 뭉쳐서 힘껏 던지고 때려치세요. 새 알바 찾아 시급도 잊지 말고 챙겨 나가세요. 알바가 근데 이게 사장 쪽 논리에서도 좀 작용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좀 했다가 얘가 말이 좀 많아요. 얘가 좀 깨어있는 것 같다 하면은 야, 너 말고도 쓸 애들은 많아 하면서 이제 압박을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시장에서는 많은 인력들이 나와 있고요.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갔을 때도 힘들었는데 그럼 여기를 나가면은 또 이 시간대에 들어가려면은 엄청나게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나오지를 못하고 이게 사실은 되게 사장님들이 내뱉는 초반 평타예요. 그래가지고 평타 딱 했는데 얘가 들어가는 데미지야. 그러면은 그럼 이 비슷한 거 다 써도 되겠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너는 이것도 못하면서 하면서 야 너는 이거 갖고 최저시급 어떻게 해봤냐, 넌 진짜 돈 받으려면 일을 제대로 해야지, 일값도 못하네, 이런 말들을 이제 슬슬 뱉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이 너무 꾸지다, 너는 진짜 사람 자체로서 떨어지는 애 같다, 넌 좀 약간 모자라는 것 같아, 어떻게 이것도 못 해우니? 라는 게 한 달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슬슬 나오는 멘트다. 이런 것들이 약간 스킬들이 쭉쭉 나오게 되는 거죠. 인격 모독이 그렇게 심한가요? 다른 분들이 알바했을 때? 그럼요. 이것도 제가 콜드스톤 그만둔 이유인데요. 예. 원래 일하시던 매니저님이 있었는데 예. 그분이 나가시고 군대에서 오신 새로운 매니저님이 오셨어요. 갓 전역하신. 예. 근데 그분이 아직 군대 그걸 멀리 못 벗어나가지고. 나 같은. 깨어나는 이 기억들. 좀 저희 가게에서 논란이 많으셨어요. 예. 주먹질도 막 하시고 알바생들한테.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알바생들이 20명 있었는데요. 저 포함해서 다 나가고 20명이나? 새로 알바생들이 이제 새로 들어온 알바생들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결국에. 와. 20명이 다 나가고 하루에 한 명씩 나가고. 너무하다 진짜. 그 정도로 막 심한 인격 공격 막 하시고 따로 부르시고 자기는 일 안 하면서 너네는 일 그렇게 하냐. 예. 사장님이 관여를 안 하시니까요. 그런 것처럼 막 인격 공격을 심하게 하면은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기도 해요. 알바하면서. 저는 피자집을 한번 했었는데 예. 그때 제가 삐 거기? 아니요. 오구살 피자라고. 아니 나는 삐 했는데. 오피살. 오피셜 피자. 오피셜 피자. 근데 그때 제가 진짜 굳은 일을 다 했어요. 예. 막 배달도 진짜 직접 가기도 하고
정말 힘들게 많이 아니, 일했었는데. 오후 사이피자는 배달 네. 안 하지 않나요? 그니까요. 근데 사장님께서 불법적으로 이렇게 이득 보려고 이득을 어기신 네. 거예요. 아. 근데 한 달을 그렇게 일을 하고 제가 일을 하면서도 사장님한테 이제 저 그만둘 거라고 네.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그만두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왜 그걸 지금 말하냐면서 근본이 없다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인기 홍보도. 근데 저는 스킬3. 근데 저는 부모님한테도 한 번도 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진짜 서운하다고요. 진짜. 아, 이제 근본까지 나오네요. 네. 근본까지. 예,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쯤에서 등장하는 오피셜 자료. 또 아까 나왔던 자료 중에 이게 질문이 하나가 아니에요. 설문조사로서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고용주로부터 횡포 및 착취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아까 말했죠. 과반수 이상이면 무시할 수가 없다. 네. 근데 여기서도 78%나 있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세분화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은 여러 가지 착취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32%, 92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연장 근로가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보통은 연장 근로 한다고 시간당 수당을 잘 안 챙겨주죠. 맞아요. 대충 이런 거야. 이게 완전 쇠가 빠진 나쁜 놈들인데 시간이 1시간 단위로 시급이잖아요. 네. 시급으로 계약을 하면 시급으로 돈이 나가게 돼 있어요. 네. 분급으로 하면 분급으로 나가겠죠. 근데 요 놈들이 이 시간에 절대 안 쳐요. 그렇다고 해서 막 50분 이렇게 진짜 빠닥빠닥하냐 이러면 따질 수 있기 때문에 50분 이렇게 절대 안 쓰고 30분, 20분 이러면서 하는데 사실상 이 끝나고 20분 이게 되게 짧은 것 같지만 그때 정리 다 하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거고 맨날 오기 전에 꼭 막 10분 전에 와라, 15분 전에 와라. 맞아. 근데 그건 안 쳐주잖아요. 그쵸. 일찍 오는 건 안 챙겨주면서. 저도 편의점 일을 하는데 편의점 암묵적으로 그 동의되는 게 있어요. 네. 15분 일찍 와서 다 정리를 해야 돼요. 먼저 네. 교대하기 전에. 맞아. 인수인계를 하는데 그 이제 내 다음 사람이 오잖아요. 인수인계하러. 예. 그 사람은 또 늦게 와가지고 거의 15분을 늦게 가요. 예. 그러면 하루에 30분씩 연장 근무를 하는 셈이죠. 그게 그쵸. 반복되면 그게 그 돈만 생각해도 얼만데 좀 아쉽긴 하죠. 그런 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여기서도 약간 사이즈를 키워보면 혹은 반대로 줄여보면은 이게 하나의 정부와 우리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얘네들이 사장이 하나의 정부라고 보시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국민이지만 또 국민 역할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교대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 일이 있어서 늦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주 늦을 때가 있어요. 사람 잘못 만나면은.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사장몬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고 이 새끼가 너무 나쁘다. 물론 그 사람이 나쁘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거는 확실히 위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돈을 주면서. 근데 이거에 대한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수평폭력을 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알바생이 이 새끼 나쁘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하나의 또 사람이 많은 파벌이 돼요. 이놈이 나쁘다. 저놈이 나쁘다. 그러고서 거기서 좀 이거 리드를 잘하는 애는 제가 아니네? 아님 말고. 하지만 사람들은 또 그 말 따르고 그럼 거기는 와해가 되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럼 문제가 되면은 네가 나가세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요. 결론이. 그래서 결국에는 다 잘 된 것 같지만 결국 이미 파벌은 다 돼 있고 거기는 막장이 돼가는 거죠. 맞아요. 이런 경우가 좀 생각보다 많아요. 긍정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런 경우는 알바생들이 조금 단호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닭갈비집 주유소 2번을 일해봤는데 둘 다 만약에 6시에 나간다. 그러면 5시 55분까지 딱 와서 5분 전에 6시부터 일할 준비를 딱 해요. 만약에 57분에 준비를 완료했다. 그래도 저는 쉬어요. 6시까지. 6시에 딱 일을 들어가서 그 마감 시간이 만약에 10시면 10시에 딱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일하는 거 멈추고 10시 딱 되면. 사장님이 뭐 이것 좀 더 해주고 가면 안 되니? 네, 저희 끝났어요. 저 이러고 그냥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이란 게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저 지금 레스토랑을 알바를 하고 있는데 항상 사장님이 이렇게 바쁜 시간대면은 제가 가는 시간인데도 못 가고 계속 남아서 치워주고 그게 일상이거든요. 저는 이게 정말
흔히 말하는 양심적 호구가 된다는 건데 그래요. 되게 일이 많아서 사람 시켜서 하는 것도 짱나 좋겠지만 우리는 개인이 착하다고 할 수 없지만은 어느 정도 도리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면 너무 바빠요. 그러면은 도와야겠다. 이렇게 해서 도와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하죠. 그리고 나중에 뒤를 돌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열심히 했다는 말은 노고치 않은 돌아오지만 실질적인 뭔가도 안 돌아온다. 그래서 따지면은 야 너는 너무 나쁘다.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 왜 일을 하고서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니? 쪼잔하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진짜 쪼잔하게 되면서 되게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요. 이게 사람 일이란 게 그래요. 이 기계랑 같이 일하면은 땡치고 그냥 시스템 종료하고 딱 가면 되지만은 그쵸.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건 약간 우리나라의 그런 풍토 같아요. 프랑스나 그런 네. 나라에서 보면 딱 어떤 회사든 근무 시간이 초과되면 컴퓨터가 다 꺼져 버린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면을 볼 때 우리나라의 좀 모습이 아닐지 좀 아쉽네요. 그쵸. 그러면은 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있겠지만 다른 거에 대한 얘기도 엄청 많이 있어요. 여기에 저도 한 번쯤 겪었는데 임금 체불이 26%로 82명 이 임금 체불이 당했다. 여기서 당해보신 분 있어요? 저 말고? 아니요, 저는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류 알바를 한번 해봤는데 떼이는 거 아니라도 약간 늦게 이런 게 체불이거든요. 너 아빠랑 같이 가가지고. 네. 저 빵집 알바했을 때는 예. 아니 그 뭐지? 예. 그러니까 제가 10일 날에 알바비를 받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제가 그만둘 때였어요. 예. 이제 그만두기 전에 이렇게 돈을 못 받아서 예. 10일 날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안 주는 거예요, 돈을. 맞아요. 그게 진짜 너무 네. 애매하죠. 그래서 한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안 주길래 제가 협박을 했죠, 사장님한테. 안 주면 저 아빠랑 찾아가겠다고. 그래 찾아가요. 아빠를 불러요, 아빠를. 근데 약간 아빠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 좀 더 얕잡을 수 있고 그때 사장님이 좀 성격이 안 좋은 분이셔가지고 예. 그랬더니 그때서야 넣어주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언젠가 제가 다루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대출 문제에 대해서 나오면은 이런 것들이 흔히 있어요. 대출도 그렇지만 사람 간의 체납 관계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은 빌린 놈이 갑이 돼요. 되게 웃긴 거죠. 아니 이렇게 떼어놓고서 돈을 준다 그러면 전화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친절하게 그때 줄 테니까 좀만 참아줘. 우리 지금 사정이 나빠서 너도 알잖니 돈이 15일에 들어오니까 그때 되면 어떻게든 넣어줄게 라고 하지만 5일 지나도 연락이 절대 먼저 안 와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은 아니 준다니까 내가 연락 줄 테니까 기다려 하고 기다렸지만 역시 5일이 지나고 참다 못해 연락하면은 내가 준다니까 왜 그래 내가 안 준다 그랬어 하면서 역적을 내면서 고소해 그러면 새끼야 하면서 결국 15일 날은 안 들어오고 그쵸 결국 안 들어오고 결국에 들어오는 거 2달 뒤에 15일 나는 약속을 지켰다니까 15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정말 나쁜 사람들. 근데 생각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안 당했네요. 임금체 아까 뭐 네네 저도 물류 알바를 딱 하루 해봤어요. 예. 장기적으로 용돈벌이를 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고 들어간 거는 하루에 78,000원이 그 임금이었거든요. 예. 근데 막상 일하고 나서 원래 당일날 붙여준다면서 4일이 지나서 붙여준 거예요. 근데 4일이 붙여서 들어온 금액이 55,000원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여쭤보니까 잘못 올렸다 그거예요. 공고를 75,000원을 잘못 올렸으니까 돈을 잘못 넣은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해서 막 따졌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보고 오히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몇 시간 일했는데 78,000원이 말이 되느냐. 야간이 78,000원 주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허위 공고를 보고선 뒤통수를 맞은 거잖아요 사실상. 네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따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게 뭐 고용노동청 그런 데다가 문의를 하면 그 진정서를 넣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더라고요. 저번에 말했던 그 문제가 이 문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겠지만 법의 도움을 받으시면 여러분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갑은 아니지만은 각 같은 의를 부릴 수 있는 한시적인 기회가 있다는 거. 슈퍼방장 카드가 잠깐씩 있을 때가 있어요. 열심히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비슷한 문제가 있네요. 68명 하고 퍼센트는 22%가 계약보다 낮은 임금. 이건 약간 문제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게 있죠. 보통 레파토리가 예. 일을 하러 가면은 임야부터 해요.
우리 가게는 수습 기간이 있다. 맞아요. 수습 기간. 우리 가게는 수습 기간이 있기 때문에 진짜. 3개월 동안 수습 기간에 뭐 80% 줄 수 있는데 너는 특별히 일 잘해 보이니까 한 달만 80%를 주겠다. 네. 일을 배우는 걸 보고 협상의 기본이죠. 나중에 돈을 올려주겠다 네. 이런 말을 말씀 많이 하시죠. 네. 오를 얻기 위해서는 팔부터 불러라. 협상이 아주 기본적인 거를 임금을 떼먹으려고 써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 그 다음에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다음에 31명 %는 10%가 대답을 한 게 포관민 욕설입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으신가 봐요. 이런 것도 메이커가 있는 데서는 잘 안 그래요. 그렇죠. 메이커인데 하지만 그러니까. 없는 뭐 개인이 하는 가게라든가 예. 그런 데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포관이든 겪은 적 있나요? 겪은 적은 없고 들은 적은 많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사료를 작성하는 알바라든가 예. 그런 알바에서는 어디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을 하다가 옆에서 막 누가 와가지고 아니 너는 미쳤냐 왜 그렇게 일을 하냐. 아 예. 네가 막 그렇게 일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막 욕을 하니까. 네. 솔직히 알바들 입장으로서는 돈을 받는 입장이니까. 네. 그런 폭언이 있다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폭언을 듣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제 친구는 그 영업장이 다 가족이고 친구 혼자만 알고 있어요. 거기서 가족 같은 근데 나는 빼고 너는 객식구니까. 진짜 가족 같은 분이라 그래서 들어갔는데 진짜 가족이 진짜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손님이 없어서 앉아 있었대요. 예. 근데 갑자기 뒤에서 쟤는 왜 쉬고 있냐? 남의 돈 받으면서 쉬고 있냐 왜? 그래서 친구가 너무 서운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맥주잔을 깨고 나왔대요. 좀 세게 나갔네요. 네, 맥주잔 값은 빼고 알바비에서 나오더라고요. 알바비가 나왔대요. 깨알 같다 진짜. 그러니까 그것까지 어떻게 그것마저 빼냐고요. 그게 너무. 근데 여러분들은 많이 일을 그쪽에서 안 한 것 같지만은 저도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이런 폭언이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직접 몸을 쓰는 그쪽 혹은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일 경우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군대에서도 흔히 그것 때문에 많이 암묵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일에서도 많이 이렇게 돌아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을 쓰는 노가다 같은 데서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저보다 일단 나이가 제가 꼈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나이대가 60대가 넘어가는 굉장한 곳이었어요. 내가 꼈는데 세상에 나를 빼면 70까지 근처까지 올라가는. 무슨 기관에서 일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노동을 하시는데 노동하시는 분은 굉장히 나이가 지긋하신데도 엄청 잘해요. 예. 한번 가보시면은 깜짝 놀랄 거예요. 근육이 막 이러고 있는데 막 게임 혹시 철권 아세요? 네 알아요. 철권에 헤이아치 아세요? 헤이아치가 헤이아찌들이 거기서 지휘하게 막 이러면서 너희 새끼들아 하면서 막 이러는데 감히 형언할 수 없는 머리가 막 두 갈려 나 있지 않아서. 그럼요. 막 털이 나면 막 여기에 막 아우라가 막 이렇게 내가 진짜 제대로 보는 건가 하는 그런 분들이 막 욕설을 하시는데 솔직히 거기서 뭐라 하기도 뭐하고 싸우면 지니까. 그것도 있어요. 진짜 그것도 있는데 폭행을 당할까 봐 이제 범인들 옆에서 그것도 있지만은 정말 말을 하는데 내가 그렇다고 걷다 면전에 대고서 같이 말하기도 좀 뭐한 상황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정말 위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암묵적인 그게 있잖아요. 맞아요. 사회에서도 나가면은 약간 이게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거짓말을 할 때는 항상 그 새빨간 거짓말보다 약간 60%가 섞여서 초콜릿색이 나는 그런 달콤한 거짓말이 잘 먹혀요. 맞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정당화가 약간 들어가는 거죠. 내가 욕을 하는 거는 맞아요. 다치지 말라고 그러는 그쵸. 거다. 사랑의 매 같은 거다 새끼야 하면서 아이씨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지긋한 분이 정말 저렇게 말을 하는데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가 있는데 기타에서 또 뺀 게 하나 있어요. 기타는 아무튼 28명의 9%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성희롱이에요. 3%. 근데 제가 요거를 보면서 좀 놀란 게 제가 좀 나쁜 놈일 수도 있어요 생각하는 게. 근데 여기에 퍼센트가 남자 여자가 2% 3%에 가까. 성희롱. 남자 성희롱 2%요? 예. 그러니까 전체 아까 거기서 그러니까 하면은 9명 중에서는 2, 3%니까 60, 40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전체로 하면은
그러면 뭐 한 거기서 3명 정도는 남자가 성희롱을 당했다고 말을 한 건데 말을 못했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경우에는 분명히. 그렇죠? 혹시 당하신 적 있나요? 아 근데 이것도 네, 농담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남자애가 흰 백바지를 입고 왔어요. 흰 백바지를 입고 왔는데 하필 그날따라 팬티를 형광색 팬티. 뭐야 근데 노린 거야? 그때 매니저가 여자였거든요. 예. 근데 여자였는데 매니저가 그걸 보고 그러니까 말해주기 그러니까 너 팬티 이쁘다라고 한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듣는 입장으로서는 저한테 와가지고 아니 매니저 미친 것 같다. 내 팬티 색깔 왜 얘기하냐고 거기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오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이니까 얘기하지. 그쵸? 안 보이게 이게 정말 나쁜. 그러니까 팬티 보여가 아니라 네 팬티 이쁘다. 섹시하네 이렇게. 그런 말을 그러면 약간 희롱맛이 들리니까. 내 팬티는 어떻게 봤어? 그러면 이 새끼 내 거를 다 보고 옷 갈아입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정말 나쁜 생각입니다. 이게 40대가 되면은 철컹철컹한 일이 된다니까요, 정말. 그런 문제로 보여준다고 한번 되게 사회적으로 불거진 적 있잖아요. 어떤 피자집에서 2년 전이었나? 그런 성폭행이 있어가지고 그 피자집이 싹 다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고등학교 근처에도 EXX 뭐 피자라고 있었는데 이 누구요? 아니 이거 공개할 순 없잖아요. 상호명을 이 뭐야? 아무튼 유명하진 않는 SM 피자라고 ESM 피자라고 유명하지 않지만 그래도 프랜차이즈가 전국적으로 있는 업체였는데. 수만이 형이 이거 진짜. 근데 그게 한 지점에서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피자집 전체가 없어졌더라고요. 네, 그게 한 지점만 그랬는데 아무래도 주문이 안 들어오나 봐요. 그쵸. 성희롱도 아니고 성폭행이면 좀 그죠. 좀 약간 깜짝 놀래가지고 사실 깜짝 놀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남자한테도 이런 게 있다. 여성분들은 없었죠. 이런 것도 지금 말한 것도 성희롱인가 봐. 아니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없으면 굳이 말 안 하셔도 되고. 그 성폭행 이런 건 아닌데 그냥 편의점 그러면 큰일 나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법적 가셔야죠. 이게 여기서 말할 게 아니에요. 증거도 제출해야 돼.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이거 증거 제출해야 돼. 실컷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 편의점 알바를 했을 때 어떤 아저씨 분이 들어와서 막 아가씨 얼굴이 좋아 보인다고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이제 괜히 제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막 해야 돼. 예, 농담이고. 네, 그런 식으로 막 약간 그런 외적인 그런 걸로 약간 얘기를 하면 좀 불쾌한 그런 기분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도 이런 거 충분히 있어. 저도 교대할 때 여자애가 그럼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사과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받을게요. 개인적인 사견이었습니다. 별로 그런 것도 아니야. 아니 얼굴이 예쁘다고 한 것도 그렇다길래 제가 많은 그렇게 안 받아들였고 좋게 받아. 감사합니다. 제 친구는 편의점에서 일했거든요. 그 여자애였는데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남성분이 오셔서 근데 이건 솔직하게 말하면 성희롱인가라고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아무튼 딱 이렇게 편의점에 있었는데 이렇게 남성분이 콘돔을 사들고 와서 이렇게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남성분이 이렇게 딱 찍으니까 이 여자는 이게 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입니다 그랬더니 근데 이게 뭐지? 라고 혼잣말로 얘기했는데 그 손님이 이거 몰라요? 이거 나중에 알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갔대요. 기분 나쁠만 하네요. 기분 나쁠만 하지. 근데 어떻게 보면 손님은 뭐 제대로 말도 안 했고 그냥 이거 몰라요? 이것도 몰라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나간 건데 이게 과연 성희롱의 범주인가? 여자는 처음에도 몰랐대요. 나중에 콘돔인 거 알고 그때 이게 콘돔이구나 했는데 옆에서 그거 성희롱이야 이러면서 부추기더라고요. 그렇죠. 그거 물건을 사는데 왜 몰라? 편의점에서 파는데 편의점 직원이 왜 몰라? 약간 이런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그렇다고. 맞아. 약간 아니잖아. 아무리 봐도 약 올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처음엔 그냥 나갈 수 있는 손님인데 직원이 부른 거야. 이거 뭐지? 직원이 처음에 이게 뭐지? 근데 혼잣말이라며. 혼잣말. 그래도 손님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뭐 성희롱 같은 얘기는 조금 너무 이렇게 구분짓기가 힘들어서 주제랑은 좀 벗어나. 연예인 걸로. 술자리에서 얘기하기로. 제가 개인적 술자리에서 얘기하기로. 제가 들었던 예를 하나 들려고 했다가 뭐 반응이 그러니까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까지 꽤나 많은 말을 나눠봤어요. 시사례도 꽤 많이 들어보고 앞으로 남은 얘기가 좀 있는데 거기서도
얘는 계속 들 것 같아요. 얘는 들 것 같지만 일단 이런 알바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실태 이런 것들은 좀 알아봤고 여기서 중간에 잠깐 쉬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MCBS 제2라디오입니다. YHAH 자, 돌아왔습니다. 쉬는 동안에 저희가 많은 대담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진솔한 얘기 해드렸지만은 이번에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많이 같은 경험을 하신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없으리란 법은 절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알바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좋게 된 경우에서 그래서 우리가 몇 개를 뽑아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법과 대처. 이거 내가 그럼 다 얘기해야 되나 이거를? 나눠서 왜 아까 얘기했던 사람 왜 이거 내가 다 해야 돼 보니까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죠. 여태 나만 했잖아. 근데 뭘 찬스 계획 써? 저희가 열심히 호응해 드리겠습니다. 너네 헤이야지 안 봤냐? 아 이게 나와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김호기 씨, 은둔 고수가 한 분 있어서 예,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분이랑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건 수습기간입니다. 앞에 우리 노동부 특별자문위원께서 열심히 해주셨던 수습기간. 알바인데도 불구하고 너네는 원래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을 거쳐서 돈을 깎아야 되지만은 너는 특별히 봐줘서 한 달 DC만 해줄게 해주셔가지고 아이 감사합니다. 열심히 꼬박꼬박 한 달을 챙겨 드셨던 그분께 바치는 법령입니다. 이거 김옥씨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게 수습기간이라는 말 자체는 정직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안이고 정확히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진다라고 하는데 이 말 자체가 이 3개월의 수습기간이란 말 자체가 정직원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단시간 근로 노동자 형태로 이제 알바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바들은 거의 수습기간이라는 게 없다고 봐도 무방을 하고 이제 특수한 경우에 일을 이제 익혀야 되는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최대 2주까지밖에 이제 수습 기간이 적용되지 않아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이번에 이 법을 손대고 있어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선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 너는 아까도 원래 3개월이 수습 기간인데 내가 이제 한 달만 수습 기간을 봐서 네 잘하면은 급료를 올려주겠다라고 그러면은 이거나 드세요. 아 좋다. 내가 어찌 감히 70%나 드시면서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아니고 그럼 물물교환으로 이거나 드시죠 하면서 아니, 거의 뭐 스팀급의 할인율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없다. 그러니까 없다고 봐야 되고 만약에 있는 경우에는 최대 2주 보통은 1주 정도 이거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야기고요. 주말 근무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죠. 이제 이거는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할 수 있고 근데 기본적인 거는 만약에 수습기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1주 최대 2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법령에서 지정하는 수습기간 동안에는 더욱더 보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2주 동안에 열심히 깽판을 쳐주세요. 이 동안에는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서 절대 해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2주 깽판 기간을 드릴 테니까 열심히 깽판을 아니면은 놓으시고. 이 방법도 있어요. 수습 기간 동안은 원래 해고가 불가능하니까 인턴도 그래서 쓰는 거 아니에요. 짧게 쓰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방금처럼 1개월 동안 수습 기간을 시켜주겠다. 그럼 1개월 동안 깽판을 치세요. 그 좋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역시나 일반 직원들과 똑같은 노동력을 제공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제공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같은 거를 계속 시킨다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 힘드신데 나한테 이런 많은 노동을 제공해 주신다니 커다란 엿을 같이 나눠 드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얘기를 조곤조곤 해주시기를 만약에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 해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해고당하면은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해주시면 이러세요. 그렇게 쉬운 법이. 아니면 아빠한테 아빠 찬스를 슈퍼 아빠 찬스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잘리는 경우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도 한 번은 대판 싸워서 저 같은 경우에는 나왔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해고에 대한 법령도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수에 관계없이 웬만하면 다 적용이 됩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경우는 사용자, 즉 여기서는 사장문이 되겠죠. 사장문의 경우에서 근로자, 우리 알바생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 이하, 부당해고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해당되는 분은 별로 없으시겠지만 혹시 있을 경우가 있어서 말을 해드릴게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혹은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산전, 산후, 이런 경우에, 여성의 경우, 그럴 경우에는 그 휴업한 기간과 그 후에 30일 동안 해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경우에 내가 다쳤어요. 그래서 얘가 도저히 못 쓰겠어.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너는 이제 일을 못하니까 필요 없어, 짜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은 무조건 또 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질병에 대한 요양까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마저 다 쉬고 그 다음에 아무리 짜지라고 해도 한 달 동안 앵길 수 있다는 거. 아르바이트도 해당되는 거죠? 그럼요. 이거는 다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다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 법률 자체는 뭐냐면은 어떠한 산재나 이런 거를 처리해주지 않고 부당하게 해고했을 경우에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자애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그 출산까지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이 경우에는 30일 동안은 이제 질병 아까 얘기했던 한 달 동안은 해고를 하지 못하잖아요. 이후에 내가 몸이 완치돼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계속 일을 해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조치예요. 그렇죠. 정확히는. 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는 근로기준법 24조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은 경영상의 이유로 얘가 부도나 막 이런 거를 당할 경우가 처해졌어요. 하지만 이런 게 한 번에 오진 않죠. 웬만하면 이 사람이 어디다가 뭐 대출을 끌어다 썼는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갚아야지 하면서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는 이상 웬만하면 천천히 온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미리 원래 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자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함부로 내가 어려우니까 너를 잘라야겠어, 짜져, 이렇게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서는 긴박한 경우,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같은 경우가 있을 때, 확실한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해당이 되고, 이 경우에서는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남녀 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합리적인 내용이죠. 내가 누구를 정했을 때 어떤 기준을 제대로 가지고 공정하게 누구 있는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해야 되지, 니는 평소에 못 났는데 얼굴 보기 되게 힘들었어, 너부터 먼저 짜져,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여성하고 니는 힘이 딸리니까 너 먼저 짜져, 이런 경우 절대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럴 경우에는 팍팍 우기세요. 그리고 앞서 우리 노동특별자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20명 이상의 대규모 해고, 이럴 경우는 일정한 규모를 갖췄단 말이에요. 이런 규모를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싫다고 해가지고 뭐 애들 다 나간다. 그래도 이거는 어느 정도 신고를 들어가고 일정한 시간을 둔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이 저희가 정한 건 아닌데 지금 바로 밑에 보여서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근로시간에 대한 거예요. 연장 근로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 갑자기 연장 근로 하신 적 많이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일주일에 12시간의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의하고 협의가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말이 잘하는 거, 합의라는 거는 여러분이 같은 자리에서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은 그게 합의가 되는 거고, 그리고 협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을 내는데 거기에 조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말 하나 차이인데 엄청난 능력 차이가 있거든요. 만약에 합의라고 하면 여기처럼 적혀 있으면은 야, 딱 와가지고 야, 이번에 어쩌고저쩌고 네가 일을 이렇게 해야겠어. 근데 이거 안 하면 너 자른다? 하면은 그게 뭐예요? 이거 완전 부당하지 않아요? 해도 난 이거 얘기했다? 합의했어? 하면 이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제대로 녹취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그 자리에서 제대로 단판을 보시거나 좀 이거를 잘 조정을 하셔야 된다. 물론 방금 같이 너 자르겠어 이런 경우 그 사람이 완전히 물 먹는 거니까 그런 말 안 하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부적합하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까요? 야간 추가 수당입니다. 이 경우에 대해서는 역시 사업자 등록을 하셨던 김옥유께서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사실 야간 수당이라는 게 되게 복잡해요. 지금 현재 법률상으로서는. 그리고 확실하게 이렇게 내가 사업자를 낸 게 아니에요. 내가 사업자를 낸 게 아니에요. 사업 대리. 그건 확실하게 하고 이게 짧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야간에 일을 하게 되면은 1.5배 수당을 받는다라고만 알고 있어요. 보통은.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거는 여기에는 되게 법적인 단서들이 붙어요. 그쵸. 그 매장 안에서 상시 근무하는 일정 인원 이하의 인원에다가 거기에 내가 근무하는 시간 그리고 일수를 다 계산을 해야 돼요. 한꺼번에. 알바들이 이 부분은 참 어려운 게 일을 하다가도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2명이 일할 수도 있고 한 명이 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계산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뭐 우리 배치되신 분들께서 일을 정말 열심히 해주신다면은 금방 고치지 않을까. 일단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저 시행령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2항에 있는 건데 이거에 같은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나눈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서는 일이 이거를 계산하는 그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건이 발생한 날 그 날로 해서 1개월 전 그리고 그 1개월 미만 동안 내가 2주 동안 일했다? 그럼 그 날까지 다 해서 합산을 하는데 거기서 사용한 인원이 있을 거예요. 날마다. 그럼 날마다 인원 플러스하고 나누기 그리고 일한 날짜만큼 나누시면 됩니다. 만약에 계산이 간단하게 이게 5인 기준이기 때문에 5인으로 하시면은 평소에 맨날 여기서 5인 동안 5명이 헷갈리니까 5명이 일을 했다고 치면은 10일 동안 계속 5 해요. 그래서 한 달 동안 5명이 다 일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나누기 30일 동안 일했으니까 나누기 30을 딱 때리시면은 5인이 딱 나오죠. 그럼 5명이 딱 된 거. 그럼 여기는 이 상업장에서는 상시 5명의 인원이 일을 한다가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어렵다. 진짜 어려워. 그리고 문과! 저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될 게 여기에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 법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이제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죠. 즉 이제 가족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 사용인에서 제외가 된다는 소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니까 사람이 피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린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했더니 이제 가봤더니 나만 가족이 아닌. 맞습니다. 정말 슬프네요. 이런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주하고 나 해서 2인 상시로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심할 경우인데 2인으로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좀 알고 가야 되는데 참 일하는 알바 입장에서는 참 적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거죠. 그쵸. 변수가 되게 많아요. 뭐 야간 추가 수당에 대해서 좀 어렵겠지만은 모든 거에 다 해당되지 않는다. 이거는 좀 상기해 두시고 이번에 사장분들이 기길이 뛰었을 때 열심히 말했던 거짓말의 60%가 이거였습니다. 정당화를 시키기 위한 게 아까도 말했죠.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 돈도 안 주기도 했어. 하지만 난 이거 야간 수당은 모두 아니잖아. 우리 사업자가 아니란 말이야 하면서 정당화 시킬 만한 얘기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잘 새겨 들어진 다음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으로는 4대 보험이 있네요. 4대 보험. 예. 4대 보험이 어떤 분들은 아니 지금 받는 것도 쥐꼬리만 한데 여기서 뭘 더 떼요? 안 받으면 안 돼라고 하지만은 네. 받으시면은 굉장히 즐거운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4대 보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좀 설명해 드리면은 4대 보험은 고용보험 있죠?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실업 혹은 부당하게 실직을 당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보장 제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고용보험이 들어있다면 곧바로 재직자 훈련을 받아서 다른 데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상 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국민연금,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은 건강보험료, 이것도 설명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산재보험, 이게 두 번째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산재 재해의 근로자와 그 가족 생활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함해서 내가 만약에 거기서 가장이다 이럴 경우에는 가족까지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진 않지만은 그래도 소정의 금액이 항상 나오고, 그리고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치료비는 다 나온다. 이거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겠죠. 여기서 많은 제외 대상이 있는데 크게 보시면은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총 60시간의 근로시간을 제공한다면은 위 보험이 필히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한 개월 동안 60시간만 일하신다면은 알바든 뭐든 다 가입이 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서 랄랄랄라 하는 거기서는 이만 거기서는 항상 이런 걸 다 해주죠. 홈 플러스 홈 마이너스 여기서도 항상 해주시고, 원래 그런 게 다 사업자마다 다 해줘야 되는 거. 1인, 2인 상관없이 이거는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만약에 좀 위험하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필히 해주시면은 고맙겠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던 그 보험 있잖아요, 고용보험. 이게 무조건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6개월 이상 혹은 3개월 좀 때에 따라서 좀 다른데, 이거는 제가 제대로 구비를 안 해서 나중에 AS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건 6개월은 무조건이고요. 네. 3개월 이상 됐을 때부터 적용이 되는 데도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장기 때 고용보험에서는 이 경우는 무조건 1개월 했다고 그렇게 돈 받아 먹으면은 안 되니까 먹을 수 있죠. 저 같은 그런 논팽이들이 많이 써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성분들 혹은 남성, 또 이거 완전 나쁜 놈, 남성도 해당됩니다. 성희롱에 대한 거 잠시만 언급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거 얘기하고 가야 될 게,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정규직에게 의무적으로 사업장에서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시간을 정해둔 이유는 그 일용 근로자, 그러니까 수습, 인턴 막 이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60시간 이상, 그러니까 60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에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나 인턴 같은 경우를 위해서 따로 법정을 마련한 게 월 60시간이고 원래는 다 돼야 된다, 시간 상관없이. 그러니까 정규직이면은 무조건 4대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이 돼야 돼. 이건 의무고. 이게 뭐냐면은 가입 대상 자체가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대부분은 이 아래에 해당되는 이 4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 아래에 해당되는 적용 제외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두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알바도요? 그러니까 정직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정직원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알바 이런 것들은 수습, 인턴 혹은 일용직을 통틀어서 이제 알바라고 했을 경우에 4대 보험 가입 대상은 아니에요. 무조건 가입 대상은 아니고, 이제 근로 시간이 60시간을 넘어갔다, 60시간 이상이 되었다, 그랬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생기는 거예요. 조건이 생기는. 그리고 고용보험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그러니까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제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의무적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리고 하나 말 더 붙이자면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65세 이상자가 있으시면 적용이 고용보험 안 되니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다음 성희롱 한다 그랬죠? 뭐 많은 거를 하지 않고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말하려고 했던 거는 제가 지금 아까 전에 성희롱에 대해서 여성부터 나온 것처럼 남성 평등에 대한 게 생각보다 안 돼요. 제가 의식은 하고 있어도 없는 사이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게 일에서도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남녀 평등 기회 보장하고 같이 말하려고 이거를 꺼냈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다는 걸 말하기 들은 건데 제2장 7조 이거는 그거죠. 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권 7조에 있는 건데 모집과 채용 부분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와 모집을 할 때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성의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이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CGV 걸리겠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실 말을 드린 거예요. CGV 걸리겠네. 이게 워낙에 크기 때문에 따로 법령까지 정해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저번에 한번 홈플러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했던 조건 중에 하나가 이 미혼 조건. 결혼을 하였나 안 하였나. 그리고 3 사이즈까지 물어봤어요. 너무 세상에. 이거 아시죠? 막 행사하면은 그때 와가지고 이거 드셔보세요 하면서 막 하는 그런 분들 할 때 뽑을 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세상에. 게다가 나이까지. 나이는 뭐 할 수는 있겠으나 좀 너무 이런 거 겹쳐가지고 심했다. 그렇고 여자들 나이 막 30대 이상. 그쵸. 사실 정말 완전 그지깽깽이 같은 꼴이 아니면은 용모 이런 것도 물으면 안 돼. 용모 단정 이런 건 안 됩니다. 사실은. 가서 거기서. 용모 단정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정말로 그냥 어느 정도의 청결 정도. 그쵸.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올 수 있는 정도면은 다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몇몇 학우분들 제외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시 거주하시는. 네. 근데도 막 용모에 다 끼어가지고 사실상 여기 키, 뭐시기 다 끼어들잖아요. 이런 거 절대 사실 안 된다는 거.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퇴직 이런 것도 마찬가지. 교육 배치. 승진에서도 남녀 차별을 하시면 안 되고요. 복리후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원래 말하고자 했던 성희롱 이거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나 그 밖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리고 두 번째,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피해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걸렸을 경우에 서로 다 알고 있는데 이 여성이 너무 고가운 거야. 그래가지고 지나가면서 저 또 나 찌르겠네, 말도 못 걸겠네, 이런 식으로 할 경우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말 못하는 경우도 엄청 많고요. 사내 알게 모르게 왕따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법적으로 나중에 그 뭐죠? 진정서 같은 거 그런 거 낼 때 다 포함되는 거니까 이거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분들도 중요한 게 성희롱을 보통 당하는 경우가 알바에서는 그 개인 영업장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흔히 일하는 브랜드 매장들은 그런 일이 거의 적고 이제 보통 당하는 게 사업주에 의한 성희롱이 대부분이라서 이런 경우에는 지체 말고 빨리빨리 신고를 해서 더 큰 피해 보지 않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휴게 시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휴게 시간을 정확히 몰라가지고 막 우리 매장은 밥 먹을 때 빼고 안 쉰다, 혹은 밥 먹고 난 다음에 10분밖에 못 쉰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법적으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에 대한 거는 별거 아니고요. 뭐 서로 합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 조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연장이 부족하다고 인정이 되면 연장 시간에 대한 휴게 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느렸을 경우 아까 말했던 거 연장 근무에 대해서 그런 것도 추가 시간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릴 건데, 근로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그리고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 시간을 받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장분들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밥 먹고 난 다음에 10분밖에 못 쉬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혹시 아니면 밥 먹고 나면 1시간밖에 안 돼. 이거 안 되고요. 이건 뭐 내부에서 정말 너무 바빠서 그럴 경우에는 네. 이거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죠. 네. 이건 할 수 있지만은 보통은 자기가 자유롭게 시간을 정해서 그 다음에 조율을 한 다음에 쉴 수 있고 그 시간 동안은 no touch 시간이다. 그리고 그거하고는 또 다르게 연장이 들어갈 경우에는 휴게 시간이 이거 4시간, 8시간 이외에 또 다른 협의를 통해서 10분이라도 더 쉬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일하면서 자기 컨디션 조절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번째, 퇴직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고 넘어갈 수 있는데 보통은 알바를 하면은 길게 일하진 않아요. 하지만 짧게 예, 지금은 졸업한 어느 학우분은 같은 매장에서 4년 동안 일했어요.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쌓였는데 이럴 경우 1년 이상이 있때는 원래 퇴직금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사업장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거고요. 대신에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여러분이 일했었던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따져서 이건 연 기준입니다. 연 기준으로 했을 때 또 평균 임금을 1분으로 나눠서 거기서 또 31분을 주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한 달을 일한다 해서 한 달 급여를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한 달 일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6일을 일한다. 그러면은 전체로 따지면은 26일을 일한 거죠. 그리고 5일 근무하면은 22일을 일한 거고요.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 달 받는 거는 딱 22일분, 26일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30일분이기 때문에 더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또 속여가지고 이거는 한 달분이야 하면서 주면은 남은 일수 만큼 귀싸대기를 좀 때렸으면 좋겠습니다. 더 할 거 있나요? 이거 제일 큰 거를 얘기 안 할 뻔했네 이거. 아이고 여러분 이런 모든 거를 다 보장 받으려면은 뭘 작성해야 되죠? 근로계약서. 그렇죠.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를 더 하실 수 있는 말이 있나요? 세상에 이런 말하고. 아이고야. 이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17조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휴가, 임금 등의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체결하여야 하며 이건 무조건입니다. 이 경우는 체결된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고 나서 너 이런 거 계약했지? 그러면 너도 이거 받아. 그래서 너랑 나랑 이거 받았으니까 이건 꼭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이거 작성하니까 됐어. 우리 된 거지 뭐 하면서 찌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고치거나. 그래서 교부한 다음에 너랑 나랑 다르다는 거 항상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거를 어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명시 의무를 규정한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가장 중요한 근로 조건인 근로시간, 임금 등의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이로써 명확한 근로 조건 하에 안정적인 근로 관계를 유지함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좀 소규모는 좀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 명이 뭉쳤을 때는 노사 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사 막 이런 거 하면은 굉장히 나빠 보이잖아요. 아니면 노동조합 막 이런 거 노조 막 이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 다 자기 뭐 권익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굉장히 이거는 아무데나 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3인 기준으로 하잖아요. 사장 있고 대리 나 있으면 대리하고 내가 뭉쳐가지고 대리가 먼저니까 이 사람 목소리가 더 크잖아요. 그럼 둘이서 이게 노조가 되는 거예요. 2인 이상 뭉치면 노조예요. 예, 맞아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2명 이상 뭉치고 누군가 거기서 대표가 될 수 있으면 그거는 노동조합이 됩니다. 노동할 수 있는 자가 노동자의 조합이 되면 뭉치면 조합이 되니까.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는 어디서나 당신이 일하는 현장에 어디서나 다 노동조합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거 말하려면은 제대로 된 이게 조합원 멋있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긴 해야 돼요. 그거를. 근데 그런 게 없을만 아주 소규모다 하면은 거기서 노동자 대표라는 게 근로자 대표죠. 여기 법적으로는 근로자 대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누군가를 책정만 하면 그게 하나의 작은 노동조합으로 인정이 됩니다. 법적으로. 정확히 노동조합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나중에 따지실 때 서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폭력을 가하지 마시고 서로 노동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니까 우리 제대로 맞게 늦지 않도록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해주십시오. 이런 거 요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는
참고로 말해서 일하는 당일 첫 날부터 요구해서 받아야 되고 사실상 그렇게 교부를 받아야 됩니다. 안 할 경우에는 먼저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먼저 얘기를 안 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한 1개월은 괜찮지만 그 이상의 개월수가 지날 경우에는 본인에게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근로자에 대해서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서 본인에 대한 불이익이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날 안 받으시더라도 그러면 그날 해주세요 라고 말은 꼭 해야 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걸 부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단 하루만 일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건 직접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제가 들은 그 내용인데 중요한 말 안 해요. 네. 이런 게 나중에 진정서 쓸 때 다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 아까 처음에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예. 그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가 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노동고용부에 신고를 하면은 다 저걸 받을 수 있다라는 되게 착각을 많이 해요 알바들이. 그거는 일사천리 대출이 아니에요. 번호만 제시하시면은 띵동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사실 어느 정도 자기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돼요. 적지 않으면. 심지어는 크게 거의 뭐 대부분을 불이익을 받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노동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보통 현재로서는 얼마 전이 아니죠. 꽤 됐죠 이것도. 편의점에서도 노동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 네, 사내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큰 브랜드들은 다 자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맞아요. 요구를 하면은 그 측에서 바로 서류랑 준비를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그게 구비가 되지 않았다. 혹은 내가 너무 개인 업종이나 이런 데를 가서 소규모 업장에 가서 이제 그게 없을 것 같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거기 노동고용부 여기저기 나오는 노동고용부 그 노동고용부에 가서 페이지 가면 있어요. 또 근로계약서가. 그리고 이제 아마 알바몬에서도 아마 이 근로계약서를 아마 구비하고 있을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아마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인이 직접 들고 가서 이렇게 그때 바로 계약을 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계약서는 무조건 복사해서 2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원본 들고 가면 안 돼요. 복사본 항상. 그리고 그러니까 계약할 때 계약서는 2장이고 이게 의외로 몰라요 사람들이. 계약서는 그냥 한 장에다가 쓰고 땡이 아니고 똑같은 내용을 쓴 2장을 똑같이 써서 각각 도장이랑 뭐 손도장을 찍든 뭐 날인을 하든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용지가 2장이잖아요. 살짝 층을 두고 옆으로 밀면은 이렇게 2장 층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직인을 찍어요. 각각의 직인을 찍어야 돼. 이게 바로 이 2장이 같은 때에 같이 작성이 되었음을 같은 날 같은 시일에 작성한 거다. 중요한. 그렇게 해서 한 장은 고용주가 갖고 한 장은 내가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효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왜냐면은 이게 동시에 작성된 문건이라고, 예를 들어서 저 상대방이 바뀐 걸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 같은 날 작성된 거라고 입증을 못 해요. 그러면은 누구의 계약서가 옳은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있네. 그러니까 그거 계약서 쓰는 방법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계약서 꼭 읽으세요. 그런 거 이상한 거 없어요라고 해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읽으시고 작성할 때 보통 같이 작성을 하거든요. 맞아요. 임금은 뭐 시급이면 시급이 얼마고, 뭐 쉴 때는 언제 쉬고, 뭐 이런 걸 다 작성하기 때문에 같이 작성을 해요 보통은. 그 일일이 꼼꼼하게 다 확인하셔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법에 대해서 앞에 쭉 다 설명을 드렸어도 요거 한 장 없으면은 다 무용지물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제가 더 설명한 거 있나요? 라고 하면서 빼먹어.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 저희가 이렇게 법에 대해 준비한 거는 원래 제가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여기저기 갖고 왔습니다. 여기 이 법만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법에 대해서, 시행되는 법에 대해서 다 올라와져 있어요. 그리고 그날 국회가 열리고 나중에 제대로 법이 상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날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바로 업데이트 되죠. 예, 우리하고 다르게 엄청 성실해요. 우린 저번 주에 녹음한 거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나쁜 새끼. 하여튼 덩치만 커가지고 누군지는 말 안 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 건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냥 어디서든 뭐 초록색 창이든 파란색 창이든 아무데나 치면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부당한 경우를 당했을 경우에 이런 것들을 선처받을 수 있는데 이런 데는 고용노동청, 노용고동청 아닙니다. 고용노동청 또 이것도 치면 바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팝업창에도 뜨고 그 앞에 아주 크게 플래시로 해놨어요. 들어가서 작성하기 쉽게. 그리고 다 메뉴별로 해놨으니까 사안에 대해서 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맞는 거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있는데 저희가 전화번호를 안 적어놔가지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 설명으로 네. 만약에 그런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고용노동청에 뭔가 진정서를 내야 된다. 그러면 그 홈페이지에 작성하는 것보다 그 지역 관할에 지역 고용노동부가 있더라고요. 야, 오늘 진짜 많이 대박이네. 지역 고용노동부 지점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직접 전화하시면 더 빨리 일이 처리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한 3일만 있어도 일이 금방금방 처리가 되더라고요. 모든 일이든 다 어떤 서비스든 간에 콜미 베이비가 가장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그 고용부에 신청을 하면은 다 처리가 돼요. 맞습니다. 그 뭐지? 이제 큰 경우에는 좀 일이 커지는 경우에는 이제 각 지역마다 변호사들 그 국선 변호사들이 무료 상담해 주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그런 곳에 찾아가서 케이스 들고 찾아가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무료로 상담해 주기 때문에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 웬만하면 거기서 다 해결이 돼요. 노동부에서 다 해결이 돼요. 네, 저희가 법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사실상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법적으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웬만하면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알아야지 많이 알려드리고 쉽게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은 아무리 제가 준비를 해도 이거를 써먹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용해먹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솔직히 대놓고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기는 좀 힘든 마음이 있어요. 저도 역시 그런 경우가 많아서 못 받은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안 것과 모르는 거는 천지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이 되신다면은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걸고 저는 알려드린 겁니다. 참 약간 마지막 가서 찹찹하네요. 이게 사람끼리 일이라서 이게 힘들어요. 맞아요. 법은 알아도 그리고 이게 우리가 여기 주제로 어느 정도 좀 잡았던 어떤 법과 관습 사이의 문제예요, 이게 다. 맞아요. 이 관심에 대해서 얘기를 못했는데 실살에서 다 저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다. 사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관습처럼 넘어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지 말고 이제 다 계속 의식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계속 몇 년이 지나도 계속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알바몬이 아니죠. 이 사장분들이 그 중요시하는 가족 같은 이런 거는 드라마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가족끼리 왜 이래? 이거를 써먹기 위해서 이게 다문화입니다. 이런 데는 최대한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습이 가장 넘치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킬 것들을 확실하게 지킨 이후에 지킨 이후에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야 내가 목소리를 내가 제대로 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알바가 안 왔어요. 고용주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바가 하는 말이 저 오늘부터 안 나가요. 심하죠 진짜.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긴 한데 생각보다 그 고용을 해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라 하지만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공화국은 법으로 진영된 거기 때문에 이건 빼고 그건 민주주의는 다들 아시죠.
우리가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 앞에 붙는 자유. 자유라는 거는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내가 할 수 책임이 따르죠. 있는 가능성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남에게 피해를 안 입히는 범위 내에서의 일이 네. 자유라고 하는 범위입니다. 이거를 항상 숙지하시고 모든 생활에 대해서 일어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사장몬이 싫다고 그 밑에 수하로 들어가는 일은 하지 마시고 또 다른 몬스터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한 거는 여기까지고 마지막으로 광고. 네. 다산북스에서 단편소설 연인 심청의 독서 감상문 대회를 엽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 대회는 대상 1,000만원, 우수상 500만원, 장려상 50만원의 상금이 걸려있고 특이하게도 단체상이 존재합니다. 같은 소속의 20명 이상의 인원이 접수하면 자동 접수되며 상금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음모에도 자동 접수가 된다고 하니 주소를 쓰실 때 소속에 협성된 문창가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책 만들어준 거? 그거죠? 네네. 맞죠. 자세한... 뭐 아니에요? 몇 번 읽어놓고 왜 그래? 내가 이상한 거 같잖아. 자세한 사항은 다산북스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 꿀정보네요, 꿀정보. 네, 못 만든다 이런 거 개인 출판하고 싶은 사람들 열심히 지원해 주세요. 네. 다음으로 여러분의 피와 살이 되는 학교 행사와 각종 공모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2015 우수 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을 공모합니다. 오는 4월 30일 오후 5시까지 받는 이번 공모에선 여러분들이 책으로 내고 싶었으나 돈이 없어 못 냈다 하시는 분들에게 콘텐츠가 좋은 140편을 선발하여 출판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공모전입니다. 그게 그거잖아. 왜 다들 동의한 거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거였어요 이거. 네 맞아요. 아까부터 계속 미안하네요. 죄송합니다. 그쵸? 미안해요. 네, 이어서 전체 25% 즉 33편 가량은 반드시 개인 출판자에게 지원을 한다고 하니 본인이 평소 책을 낼 만한 이야기가 있었던 분, 바로 우리 학과생들이죠. 한 번은 지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모집 본문 내용은 70% 이상이 완성본 또는 계획안이야 하며 분야는 인문고양, 사회과학, 과학, 문학, 아동 중에 하나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주 포괄적인 장르네요. 잘했어요. 광고 1번. 하나. 맨 마지막 거 누가? 끝으로 학과 행사 공지입니다. 여러분 다다음 주 목요일 4월 9일 인사대 해오르식이 시작됩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미 해보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아울러 모든 2학년 이상 학우들은 아시겠지만 지금의 1학년 신입생들이 이날을 위해 뼈를 깎는 희생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아래층에서 연습하고 계신데요. 네네. 여러분들의 참여가 이 신입생 여러분들의 노력에 답해주는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재학생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그 뒷풀이도 10,000원이면 되니까 10,000원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피시앤그린입니다. 피시앤그린입니다. 제가 아는 4학년의 어느 분은 그날이 공감이에도 피시앤그린 10,000원이라고 하면서 이벤트로 여기시고 학교를 출첵하신다는 그런 소식. 피시앤그린 10,000원이면 진짜 그럼요. 안주 하나가 그게 10,000 얼만데 엄청 좋은 거죠. 그러면 끝으로 마무리 멘트 또 틀릴까봐 살떨리죠. 얼마 전 새누리당 당대표인 김무성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지가 과잉으로 가면 국민들이 나태해진다고 말이죠. 이 말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반박하는 건 쉽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반응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분과 같이 말이죠. 하지만 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저딴 말을 되는 대로 떠드는 무능함만을 가지고 올라갔다고 생각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정도로 올라간 자리였다면은 저는 이미 어느 당의 청년 비례대표로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현실은 비례대표마저도 함부로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로 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저런 말을 한 경우는 두 가지라고 봐도 됩니다. 하나는 저런 말을 해도 믿거나 오히려 시너지를 얻는 지지층이 있어서일 거고, 다른 하나는 저런 말을 해도 직접적인 영향을 못 주는 다수의 무리들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이게 하나만 맞을 수도 있겠지만 둘 다 맞을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들이 얼마큼의 복지를 받고 얼마큼의 지원을 받았기에 저리 나태한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는 지금 방송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은 그들의 손에서 나온 최저시급법에 의한 2015년 최저시급은 5,580원이라는 겁니다. 2015년 우리들의 목소리는 그들에게 아직 370원어치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박진우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MCBS 제2라디오입니다. YHAH